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정부와 야당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 후보자는요, 일체의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용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분위기가. 그렇죠. 7일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집에서 노는 건 아니고요. 네. 외교부 인근에 지금 사무실이 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출근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 나가서 아침 9시에 나가서 네. 업무를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 공개 활동은 철저하게 자제를 하죠. 그렇죠. 아직 왜냐하면 후보 신분이니까. 후보 신분이고 그리고 언론에 노출됐을 경우에 기자들이 뭐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 보면 네. 현안에 대해서 언급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야당에서 아직 장관도 안 됐는데 네. 왜 자꾸 저런 얘기를 하냐 부적절한 처신이다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외부 활동 또는 공개 활동은 철저히 자제하고 네.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자, 근데 강경화 후보자가 뭐 최근에 프로필 사진도 찍었다. 이거는 지금 뭐 장관이 임명되고 일을 빨리빨리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준비를 미리 해놓는 건가요? 사전 작업이죠. 지금 가장 큰 이슈가 한미 정상회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날 말이죠. 이제 장관으로서 앞으로 외교부 청사를 드나들려면 뭐 출입증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사 서류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도 내야 되고 하지만 물론 일각에서는 아니 장관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누구 맘대로 이럴 수는 있지만 네. 되는 걸 가정해 놓고 공무원으로서는 그렇죠. 어느 날 임명이 되면 그날 바로 업무를 네. 시작할 수 있도록 그 사전 준비를 다 미리 해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강경화 후보자 지금 외부 활동은 철저히 자제를 하고 있지만요. 사무실에는 출근하고 있다라고 길재균 차장이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인사청문회 당시의 답변 내용을 딱 다시 한번 들어보면요. 지금 무슨 준비를 하고 있을지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답변 내용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후보자는 제일 시급히 해야 할 당면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코앞에 와 닥친 과제가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임명을 받는다 하면은 그 즉시로 미국 방문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달 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죠. 여기서 북미 직접 대화에 관한 논의가 의제로 다뤄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두 정상께서 만나시는 첫 대면인 만큼 우선은 두 분 사이의 그런 어떤 친밀감, 유대감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우선은 북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날 것이냐, 어떻게 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냐 하는 그 부분에 두 분의 의견이 집중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한미 정상회담이 지금 29일, 30일 요 양일간 지금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서 지금 되는 걸 가정하에 지금 미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들리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당장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그렇죠. 위해서는 사전 며칠 안 접촉 남았어요.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도 만나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임명되는 즉시 미국으로 가서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서 그렇죠. 같이 여러 가지 의제도 조율하고 그런 절차를 밟겠다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논의할 협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협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현안을 파악하고 우리의 대응책을 수립하는 네. 그런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인사청문회 의원 출신들은 지금 임명장을 오늘 다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후보자 셋은 오늘 이제 임명장을 받게 되고요. 지금 받았군요. 네, 현장 이 자료 화면인가요? 네, 임명장을 받는 모습이. 오늘 지금 현재 상황일 겁니다. 네, 지금 화면입니다. 보이는 분이 김부겸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네네. 그다음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이런 분들이 오늘 그다음에 도종환 문화부 장관 그렇죠. 모두 다 임명장을 수여를 하는 거고요. 강경화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청와대에서 17일까지 그렇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7일까지 안 하면 그다음에 법적으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18일 이후에 언제든지 임명을 강행하지 않겠느냐 네.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들 낙마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한 명도 없는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이 김현미 후보자만 지금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날짜가 조금 더 늦게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김현미 의원은 따로 이제 세 분만 먼저 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됐고 네.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18일 정도, 월요일 정도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는 것 아니냐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17일 이후에 18일 이럴 때 임명을 강행을 할 경우에 네. 야당이 또 이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임명을 보류시키거나 못하겠다고 김현미 또 후보자는요? 반발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국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말씀하신 대로 같은 국회의원들끼리는 그동안 청문 보고서를 다 채택해 주는 게 관행 같은 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채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더 많습니다. 네. 지금 18일부터 30일까지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첫 그렇죠. 번째는 뭐냐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과연 원만하게 외교부 장관이 될 것인가. 네. 그리고 그에 대한 비난 여론이 어느 정도는 좀 죽어들 것인가. 이것이 네.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더빈 그 미국 민주당 그 상원 원내 총무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기분이 상했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한국을 지키려고 미군이 와 있는데 이 미군의 안전이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고 얘기하는데 결국 사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원비어 문제, 우리 이 프로그램 초반에 다뤘던 원비어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대북 대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지금 찬물을 끼얹는 그런 네.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사드라든지 이런 그 북한에 대한 강경 자세 이런 미국적인 분위기 하에서 과연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네. 잘 추진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이냐. 결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과 한미 정상회담 6월 30일까지 있는 이 지금 한 12일 정도의 기간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장관들마다 후보자마다 무슨 문제가 많아가지고 네. 지금 여당 야당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마당인데요. 한 가지 우리가 할 게 미국에 가면 미국 대통령이 어떤 자기가 쓰고자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네. 에틱스 웨이브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있지만 이 사람이 이 자리에 꼭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도덕적 문제를 좀 제외해달라. 네. 이걸 하면 이게 허용되는 게 있는데 우리도 네. 있죠. 이게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진짜 필요하다. 이 문제를 좀 검토해가지고 그 흠이 있는가 없는가 이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네.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8가지 소식 살펴봤고요. 9번째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8위로 뽑은 소식인데요. 확인해 보시죠.